네, 오늘 좀, 눈에 뜨는 숫자가 있어서요. 그걸로 바로 시작해보죠.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그 초예치 자산, TVL이요. 이게 최근 1년 동안 무려 198%가 늘었다는데, 이거 거의 사상 최고치 근접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98%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시장에서 다들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랄까, 단순한 숫자가 아닐 것 같아서요. 오늘 그래서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그냥 거품인지 아니면 진짜 성장인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우선 198% 증가. 이 TVL이라는 게 정확히 뭘 보여주는 건가요? 그냥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건가요? 그 이상이죠. TBL, 그러니까 총 예치 자산은요. 그 블록체인 디파이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묶여 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의 양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의 어떤 유동성 수준, 또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걸 믿고 있는지, 신뢰도,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는지, 활동성까지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 자본 규모가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 상태, 활력 같은 거군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걸까요? 돈이 몰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TBL이 늘어난다는 건 그 솔라나 안에 여러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탈중앙 거래소라든지 대출 플랫폼, 파생 상품, 결제, 요즘 또 RWA 얘기 많이 하죠. 실물 자산 토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뭔가 가치를 주고 있다, 쓸모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예요. 돈이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디파이 활동이나 거래 같은 데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일하는 자본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일하는 자본. 그렇게 자본이 막 돌면 네트워크 수수료도 생길 거고, 그럼 또 검증자들한테 보상이 가고, 개발자들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여기 괜찮네 하고 들어올 유인이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SOL 토큰 수요도 늘고,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선순환 구조예요.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죠. 일단 예치 자산이 늘면 유동성이 막 깊어지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용자, 더 큰 자본,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가진 개발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경쟁하니까 수수료는 싸지고 경험은 좋아지고 그럼 이게 다시 또 자산을 끌어들이는 거죠. TBL이 또 늘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스스로 막 성장하는 엔진처럼요. 와, 듣기에는 정말 이상적인데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잘 돌아갈까요? 뭔가 이 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선순환이라는 게 강력하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삐걱거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자체가 불안정해서 거래가 막 느려지거나 자꾸 실패한다? 그럼 사용자들 불편해서 떠나겠죠. 자본 빠져나가고요. 아, 그렇죠. 예전에 솔라나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아니면 뭐 엄청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사용자랑 유동성을 확 뺏어간다거나 또 예상 못한 규제가 갑자기 생겨서 특정 서비스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순환이 계속 잘 도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SOL 토펜은 수수료 내는데도 쓰이고 스테이킹에서 보안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디파이 담보로도 쓰이니까 수요 기반이 더 탄탄해지는 면도 있고요. 효과를 한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이건 뭐 디파이 생태계에서 거의 피 같은 존재죠. 다른 코인들은 가격 변동이 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거에 가치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거래할 때 기본 단위로 쓰기도 편하고 가치 저장하기도 좋고 대출이나 파생 상품, 담보로도 많이 쓰여요. 솔라나 네트워크 안에서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돌게 됐다는 건 사람들이 솔라나 안에서 돈을 쉽게 옮기고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판이 깔렸다는 뜻이에요. 아, 기반 인프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야 거래도 활발해지고 돈이 쉽게 안 빠져나가니까 TVL 유지나 증가에 엄청 도움이 되죠. 근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너무 의존하는 건 또 다른 리스크 아닐까요? 요즘 규제 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되게 눈여겨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디파이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규제 리스크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정부 규제 방향에 따라서 갑자기 발행이나 유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는 블록체인은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솔라나 입장에서도 뭐랄까 특정 스테이블 코인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종류가 좀 균형 있게 쓰이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기반이라면 요즘 솔라나의 다음 성장 동력으로 막 얘기 나오는 RWA,
실물 자산 토큰화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국 국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토큰으로 만들어서 솔라나 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와, 국채를요? 블록체인에서? 네. 뭐 예를 들면 국채 펀드를 토큰화해서 누구나 소액으로 사고 팔 수 있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기존 금융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블록체인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유동성의 규모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둘째는 전통 금융 투자자들한테 이게 익숙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참여를 유도하기가 훨씬 좋아요. 아,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솔라나의 그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 이게 RWA 토큰 만들고 거래하는데 아주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거죠. RWA가 모르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구성 가능성, 컴포저빌리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컴포저빌리티, RWA랑 시너지가 엄청날 수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위에 여러 서비스나 기능들을 레고 블록처럼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이에요. 레고 블록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솔라나에 올라온 토큰화된 미국 국채 RWA를 가져와서 이걸 담보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이걸 또 다른 파생 상품이랑 막 결합해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기존 금융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거든요. 규제 맞추기도 더 유연해질 수 있고요. 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고요. 뭐 나라마다 규제도 다 다르고 통일된 기준도 없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결할 건 많아요. 근데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보고 있죠.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거. TVL이 198%나 뛰었는데 그럼 솔라나 가격도 그만큼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참 투자 관점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길게 보면요. 생태계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TBL하고 토큰 가격은 보통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해요. 건강한 생태계는 결국 토큰 가치에 좋으니까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완전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막 괴리가 생기죠. 왜 그런 건가요? 가격이라는 게 TBL 말고도 다른 변수에 훨씬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면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들, 아니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뭐 규제 뉴스가 터지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거시경제 지표들, 이런 게 가격에는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아, 그러니까 TVL은 좀 펀더멘틀, 기초 체력 같은 거고 가격은 거기에 온갖 다른 요소들이 더해져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TBL은 생태계의 어떤 근본적인 건강 상태, 성장 잠재력, 이런 걸 보여주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지표고요. 가격은 거기에다가 시장 참여자들 심리, 단기 수급, 뭐 차트 보고하는 기술적 분석, 외부 뉴스, 이런 게 다 섞여서 움직이는 훨씬 변동스러운 지표에 가까워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TVL이 계속 오르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봐도 될까요? 측면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TBL이 꾸준히 오른다? 이건 장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신호죠. 근데 이게 단기 가격 하락을 막아주진 못해요. 반대로 TBL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막 급등한다. 그럼 그 상승세는 좀 불안하죠. 오래 가기 어려울 수 있고요. 되게 신중하게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TBL은 추세의 어떤 힘, 신뢰도,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가격은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술적, 시장적 요인을 같이 봐야 하는 거죠. TBL 말고 솔라나 내부적으로 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 같은 거요. 요즘은 좀 괜찮나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네트워크 안정성, 확장성, 이건 TBL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요. 솔라나가 워낙 고성능을 지향하니까요. 근데 예전에 트래픽 몰리면 막 느려지고 잠깐 멈추고 그랬잖아요. 네, 몇 번 그랬었죠. 물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개선은 해왔는데 생태계가 커지고 RWA나 더 복잡한 디파이가 늘면 네트워크 부하도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 성공률이라든지 처리 시간, 네트워크 혼잡도 같은 걸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사용량 증가를 잘 버텨내는지. 이게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개발자들도 혁신적인 거 막 내놓고 사용자들도 안심하고 돈 맡기죠. 그렇죠. 불안하면 누가 쓰겠어요. 네, 만약에 또 불안정해진다? 그럼 TBL 아무리 높아도 자본 확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 환경,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아, 경쟁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건가요? 네, 이더리움 L2들도 있고 뭐 앱토스나 수에 같은
다른 고성능 L1 블록체인들도 있고 경쟁 엄청 치열해요. 사용자, 개발자, 자본 다 뺏어오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솔라나의 강점은 역시 빠른 속도, 싼 수수료, 개발하기 편한 환경, 또 여러 디파이가 잘 연결된 유동성 허브 기능, 아까 말한 그 컴포저빌리티 이런 것들이죠. 결국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빠르고 안정적이고 싸고. 그렇죠.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그 경험, UX가 핵심 경쟁력일 겁니다. 내부 요인 말고 외부 환경 영향도 크다고 하셨는데 특히 거시경제나 규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라나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규제는 뭘까요? 네, 뭐 암호화폐 시장 다 그렇지만 솔라나도 거시경제 변화에 되게 민감하죠.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다거나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른다거나 하면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지니까 TBL, 가격 다 압박받을 수 있고요. 규제는 이게 좀 복잡한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정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 문제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운용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 있고요. 아까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얘기했었죠. 네, 특히 솔라나가 기대를 거는 그 RWA 관련해서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는 게 제일 큰 불확실성이에요. 나라마다 기준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정리되고 국가 간의 조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RWA 시장 성장 속도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규제가 정말 큰 변수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볼 때도요,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TBLE가 뭐 활성 사용자 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분석 업체마다 집계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숫자가 딱 떨어지게 같진 않을 수 있거든요. 아, 업체마다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특정 업체의 숫자 하나만 믿기보다는 여러 곳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서 공통적인 추세,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TBL만 볼 게 아니라 뭐 스테이블 코인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건 좀 안정적인 자본 흐름을 보여주니까 실제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지, 유동성이 얼마나 활발히 쓰이는지, 네트워크 수수료 수입은 어떤지, 지속 가능한지 이런 여러 지표를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와, 진짜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198% TBL 급증.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 좋은 신호 같긴 한데 이걸 바로 투자 결정으로 연결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네, 맞아요. 198% TBL 증가는 분명히 솔라나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자본이 들어와서 실제로 쓰이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 중심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보여주니까 의미가 크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고 단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펀더멘털이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TBL 성장을 좋게 보더라도 투자는 진짜 신중해야 돼요. 지금 무조건 사야 해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분할 매수, DCA 같은 걸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 리스크 관리 계획을 꼭 세워야 합니다. 그럼 투자를 생각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들을 계속 체크하면 좋을까요? 좀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몇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눠서 꾸준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온체인 생태계 건강 상태예요. 전체 TBL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지, 주요 디파이 서비스들 유동성이 잘 유지되는지, 솔라나 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나 뭐 다른 체인 대비 송금 점유율 같은 게 느는지 봐야죠. 특히 RWA 자산 규모나 새로 나오는 상품 소식도 중요하고요. 네, 생태계 자체의 활력. 둘째는 네트워크 기술적 안정성. 아까 말한 거래 성공률, 속도, 혼잡도 같은 운영 지표가 계속 안정적인지 꼭 봐야 하고요. 안정성이 중요하죠. 셋째는 시장 및 외부 환경 요인이에요. 파생상품 시장이 너무 과열되진 않았는지, 뭐 미결제 약정이나 펀딩비 같은 거, 경쟁 체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본 이동은 어떤지, 그리고 당연히 거시경제나 규제 뉴스도 계속 체크해야 하고요. 종합적이네요. 네, 이 세 가지 영역의 지표들이 다 같이 좀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줄 때 그때 솔라나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리스크 관리 계획은 필수예요. 오를 때 어떻게 나눠서 팔지, 떨어지면 어디서 손절할지,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비중은 어떻게 조절할지, 필요하면 해지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미리 다 생각해두는 게 현명하겠죠. 네, 오늘 솔라나 TBL 급증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얘기를 깊게 나눠봤습니다.
188%라는 숫자에 막 흥분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생태계 성장 원리,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 같은 요소들, 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수들을 다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TBL 증가는 분명 좋은 신호지만 가격이랑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네트워크 안정성, 경쟁, 규제 같은 고려할 점도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뭐 TBL을 스테이블 코인, RWA, 네트워크 상태, 시장 심리, 거시 환경, 규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정보보다는 이게 서로 어떻게 엮여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솔라나 그리고 이 빠르게 변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가 정말 예상대로 다음 금융혁신에 큰 물결이 된다면 솔라나 같은 고성능 블록체인은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융합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기회나 혹은 예상치 못한 난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